네, 글로벌 유니버스 기업을 10분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나 중국도 배터리 산업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 그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배터리들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사실상 이게 폐기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저희 신승욱 연구원이 관련 자료, 굉장히 좋은 자료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의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승욱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써준 자료가 굉장히 좀 확 끌리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개화하는 중국 배터리 리사이클링. 네. 사실 이름만 들어도 요즘에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배터리 재활용 굉장히 산업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내 근데 업체들. 사실 진짜 시장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왜 중국을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중국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이죠. 그렇죠. 작년에만 352만 대를 팔아서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전기차 시대로 전환에 성공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침투율이 가장 높죠. 네, 전 세계에서. 지금 뭐 9월, 10월 기준으로 침투율이 24%가 나오니까 글로벌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기억해 보면은 중국의 이 전기차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급증했던 시기가 제 기억으로는 15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던 것 갑자기 같아요. 30만 대를 넘기면서 소위 말하는 콘돔 서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배터리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뭐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정도 타면은, 그리고 연수로 보면 한 6에서 8년 정도가 되면 좀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좀 접어듭니다. 근데 2015년에 전기차가 그때부터 엄청 많이 팔렸는데 내년이 딱 그 시기에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내년이 딱 8년 차에 네. 접어들게 되네. 그러니까 이제는 교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점은 최근에 저는 탄산 리튬 가격 볼 때마다 좀 한숨이 나옵니다. 네. 탄산 리튬은 이제 배터리의 핵심 소재죠. 네, 그렇죠? 배터리에 들어간 핵심 원료인데 지금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2년 동안 10배가 넘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그쵸? 거의 1000% 가까이 맞아요. 올랐으니까. 톤당 1억 원도 넘었어요. 네. 굉장히 비싸졌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들은 워낙에 오르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각국은 지금 이 원자재 자원 무기화를 또 그런 기조들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쵸, 서로 안주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상황에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그걸 다시 또 배터리로 공급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중국이 글로벌에서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빨리 보급이 됐는데 이제 교체 주기에 접어들었죠. 그 심지어 2015년도, 14년도에 팔린 차들은 배터리가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훨씬 더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 같아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또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사실 이 리사이클링 산업이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산업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뭐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 소재들도 사실 주가가 이미 한 번씩 펌핑이 많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시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막 개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우리들이 좀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 섹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시기의 차이지 네. 키울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근데 그런 생각을 또 들어요. 이 중국에서 어떤 산업이 크려면 네. 중국은 사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좀 맞습니다. 힘을 팍팍 밀어주느냐, 뭐 재생에너지처럼 보조금 팍팍 주고 밀어주고 뭐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배터리 산업은 어떤 거예요? 재활용 산업은? 사실 뭐 이런 신성장 산업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제도적 뒷받침이 그렇죠.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특히나 6월, 7월 들어서 이제서야 이제 폐배터리 회수나 재활용에 관련된 그런 법제화를 준비 중에 있어요.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준비 네. 중이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아직 성장하기도 전이 2012년에, 그러니까 이 준비를
처음부터 같이 해왔습니다. 전기차 시장과. 그래서 2012년에 이미 폐배터리 회수나 이런 관리 시스템을 수립을 했고요. 이미 전기차를 만들 때부터 네. 폐배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렇죠. 그리고 뭐 준비가 배터리 빨라요. 같은 거 네. 규격이나 이런 것들 일찌감치 통일을 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용이한 환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 지원까지 좀 뒷받침되어 네, 있는 굉장히 상황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이거를 근데 폐배터리를 어떻게 뭐 쓰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사용과 재활용을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다시 사용하는 것과 네. 재활용하는 네, 것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재사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터리라는 게 한 잔존 수명이 한 80% 정도가 되면은 방전도 자주 나고요. 그렇죠. 우리 주행거리가 네. 주행거리가 훅 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전기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재사용으로 들어가는데 폐배터리가 있으면은 안에 배터리 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명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잔존 가치가 잔존 수명이 비슷한 애들끼리 팩으로 묶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잔존 가치가 60에서 80% 정도 되고 어떤 애들은 40에서 60%가 되고 이렇게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잔존 가치가 높은 애들은 골프 카트, 저희 골프장 가 보면 이제 저속 전동차로 해서 네네. 골프 카트나 아니면 전기 자전거에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한 40에서 60% 정도 남은 애들은 산업용 ESS에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애들, 20에서 한 40% 정도 되는 잔존 수명이 있는 배터리팩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가정용 ESS나 이 정도로 좀 쓰이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에서 LFP 배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만 쓰죠. LFP 네, 배터리. 과거보다 사실 요즘이 또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LFP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출할 때 리튬을 거기서 빼서 쓰기가 굉장히 추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재사용을 해서 바로 팩 단위로 다시 재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남은 배터리를 모아서 새로운 하나의 배터리를 다시 만드는 게 만들어서 제가 재사용이라고 보는 그래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죠. 재활용은 어떤가요? 재활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잔존 가치에 따라 재사용인지 재활용인지는 나뉘는데 재활용은 통상 한 잔존 가치가 30% 언더로 떨어졌을 때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S나 이런 식에도 재사용이 안 되는 이제 폐배터리를 중국에서는 재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이 폐배터리에서 보면은 특히나 이제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광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리튬뿐만 아니고 니켈, 코발트, 코발트, 망가 이런 게 굉장히 고가의 금속들인데 이것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배터리의 연료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배터리 알고 만들어- 있는 네. 배터리 재활용의 모습은 사실 이쪽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쪽인 거죠. 추출해가지고 이걸 그렇습니다. 다시 쓰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재활용 시장이 한 전체 87%를 차지할 정도로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지금 그럼 중국의 시장에서도 재사용보다는 재활용 네. 시장이 지금 거의 한 2대 8 정도로 그렇죠. 상황이 네, 더 그 큰 정도로 상황이다. 더 큰 상황입니다. 그 확실히 이제 쓸만한 배터리들이 중국은 많으니까. 네. 그럼 앞으로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 핵심 역량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 폐배터리 금속을 추출하는 능력, 그렇죠. 추출 이 기술. 회수율이 얼마나 좋은가. 그 다른 하나는 그럼 이 처리 용량,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캐파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다 만족하는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개 정도가 있어요. 중국에 2개 정도 네, 있다. 하나는 거린메이라는 회사이고요. 거린메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알려졌어요. 에코프로랑 좀 관계가 좋은 회사라. 그쵸. GEM이라고 협업을 많이 하죠. 네, 맞아요. GM 이제 거린메이라는 회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른프라고 해서 사실은 CATL의 자회사입니다. 네, 네. 사실 이 회수율 기준으로 보면은 거린메이가 근소하게 조금 더 앞섰는데 어쨌거나 이 부른프라는 회사도 굉장히 잘하는 회사이고요.
이미 CATL 자회사니까 네. CATL이 썼던 배터리만 다시 근데 회수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사실 상당한 뭐 그 저력이 있는 근데 거죠. 이 회사가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캐파 기준으로 보면은 이 브룸프라는 회사는 연간 12만 톤 처리가 가능하고요. 거린메이 같은 경우에는 10만 톤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네. 사실상 이 두 회사가 뭐 거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등비등하다. 상위 3개사가 지금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장기 계획을 보면은 어느 업체가 좀 더 공격적으로 증설할 것이냐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저는. 네. 지금 당장은 브룸프의 캐파가 조금 뭐 근소하게나 좀 더 높은데 당장 이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하는 건 거린메이거든요. 거린메이. 네, 거린메이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기존 10만 톤이었던 캐파를 25만 톤까지 확대하겠다고 2.5배로 밝혔어요. 늘린다. 네. 네. 근데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못 따라가거든요. 브룸프도 뭐 그 2025년까지 얼마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발표는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이 시장의 주도권이 여전히 거린메이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린메이. 앞으로 지금 사실 이제 2023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2년 뒤까지 지금보다 캐파를 거의 250%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회사에 이제 관련된 실적들도 그만큼 네. 많이 따라갈 거고. 전에 이제 수석님도 예전에 뭐 거린메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쵸, 네네. 자료를 쓰셨었는데 그때도 언급하셨던 부분이 사실 거린메이는 재활용 업체이기도 하지만 양극재를 그렇죠. 쓰이는 이제 전구체 생산 업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에코프로비엠이 이 회사의 전구체를 가져다가 그렇죠. 3원계 소재를 네, 만든 글로벌 2위 전구체 생산 업체인데 사실 이 전구체라는 게 또 이 원료가 뭐 아시겠지만 삼원계 같은 거는 니켈, 코발트, 그쵸. 망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폐배터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고가의 금속들을 추출해가지고 이걸 또 다시 자기들이 만든 전구체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마진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남는 장사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거린메이가 다른 중국의 전구체 업체들보다 수익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회가 굉장히 열리는 시장 중에 네. 하나인 이제 중국의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그렇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기회가 갈 텐데, 거기서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기업 바로 거린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10분의 주식은 중국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관련 기업들까지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구호 외치고 한번 마무리할까요? 네. 10분의 주식 레고.